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여 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이런 막막함 속에서요, 기술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돌보는 이 분야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그 놀라운 미래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사회적인 시선이 두렵고요. 또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이야기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꺼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막상 용기를 내도 수많은 전문가 중에서 대체 누구를, 뭘 믿고 찾아가야 할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또 현실적인 문제, 만만치 않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장벽일 수도 있는 이 정도는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정작 도움이 꼭 필요한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내놓은 첫 번째 해답은 정말이지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바로 상담실의 문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였죠. 상담실이 더 이상 특정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 방, 내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 전체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상담이라는 겁니다. 이테라피나 온라인 상담,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같은 전자매체를 통해서 상담사와 내담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만나는 거죠. 화상통화도 좋고 채팅도 좋고 이메일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더 이상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혁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 전문적인 목표, 그 본질은 대면 상담이든 사이버 상담이든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사용하는 도구가 근본적으로 바뀐 거죠. 관계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높인 겁니다. 와,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청소년 상담기관의 사례를 보면요, 사이버 상담 건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려 120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수많은 마음들이 온라인이라는 익명의 공간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와 도움의 손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거죠. 자, 이렇게 상담의 문턱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동안에 기술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정말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등장이죠. 이제 상담의 혁신은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걸 넘어서 상담을 돕는 지능 그 자체를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뭘까요? 인공지능, 즉 AI라는 개념은요, 사실 꽤 오래전인 1956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의 아주 담대하고 멋진 믿음에서 출발했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배우는 모든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설명할 수만 있다면 기계도 그것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모든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강아지 사진 수천, 수만 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강아지야! 라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아이한테 강아지는 귀가 2개고 털이 있고 꼬리가 있어 라고 일일이 규칙을 프로그래밍해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이는 그냥 수많은 강아지를 보면서 스스로 공통점을 찾아내고 나중에는 생전 처음 보는 강아지도 아, 강아지다! 하고 알아보게 되죠. 머신러닝이 바로 이겁니다. 컴퓨터에게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규칙과 패턴을 학습하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기계와 대화를 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966년에 나온 일라이자라는 프로그램은요, 사실상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에서 특정 키워드를 뽑아서 미리 정해진 문장으로 되돌려주는 아주 간단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페리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특정 성격을 시뮬레이션해서 심지어 몇몇 정신과 의사들을 속일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2011년에 IBM 왓슨에 이르러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의 복잡한 맥락까지 이해하고 답변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한 흉내내기에서 정교한 이해로 발전해온 과정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준 인공지능은요, 더 이상 어떤 이론이나 개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유능한 조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AI 기술이 이 분야에 절실하게 필요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숫자 때문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이 무려 6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해요. 이 숫자는요, 단순히 병원 치료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산성 손실, 사회적 돌봄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한 국가의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정말 거대한 규모의 비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상담사는 아무리 뛰어나도 지치고 때로는 개인적인 감정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AI는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의 지침이나 감정 기복도 없이 모든 내담자에게 똑같이 안정적이고 일관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신건강 관리의 문을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 어쩌면 조금은 직관에 반하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과연 기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보다 더 나은 경청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대답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 인간 상담사 앞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가상의 존재 앞에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기계는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가장 깊은 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현재를 넘어서 저 너머의 미래를 한번 바라볼까요? AI가 가상현실 같은 다른 몰입형 기술과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치료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이 미래의 중심에는 바로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치료가 단순한 화상통화를 넘어서 아바타를 통해서 다 함께 공유하는 몰입형 가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 이 가상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회적 상황을 연습해 본다거나 과거의 트라우마를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마주하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최첨단 기술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바로 슈퍼 임상가라는 개념의 탄생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 명의 인간 상담사가 마치 수많은 최고 전문가들의 지식과 최첨단 센서의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되는,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적으로 증강시키는 그런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담을 받는 동안 AI가 제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감정 상태를 읽어내고 스트레스에 따른 피부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제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동시에 저의 모든 의료 기록과 전 세계 최신 연구 결과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인간 상담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옆에서 조용히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슈퍼 임상가의 비전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 임상가의 최종 목표는 우리 인간 상담사를 대체하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도 이런 기술을 보면 그럼 이제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정말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AI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요.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그 능력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미래는 결국 이 둘의 파트너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각자 가장 잘하는 걸 하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즉 상대방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눈을 맞추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 인간이 하고요. 기계가 가장 잘하는 것, 즉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세한 패턴을 찾아내고 우리의 능력을 보강해주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는 겁니다. 상담사는 AI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고 그만큼 내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에게 더욱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과연 우리를 대체할까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강력하고 놀라운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감과 보살핌을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은 결코 인간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인간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